28페이지부터 자기 비파괴 검사 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다시 동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즐겁고 설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 수업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자본 탐상 시험에 이용되는 자화 방법들을 여기에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드법입니다. P입니다. 요 구리로 된 전극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로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코일이 굵은 케이블 선이 있는데 전기를 통해서 이쪽에서 이제 원형 자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결함을 찾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선이 여기에 닿았을 때는 결함이 아닌 전류 지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이제 전극이 여기 있을 때 전극 주변에서 마치 결함처럼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지시입니다. 나중에 의사지시할 때요 프로드법에 관계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이 프로드법은 이 전극 사이가 3에서 8인치 정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조정하면 됩니다. 전류관통법은 중간에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도체를 넣었어요. 그럼 전기를 흘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기가 흐르고 이 시험체 안쪽이지만 사실 여기서 바깥쪽이죠. 그죠? 그래서 안쪽에 여기에 이제 구멍 뚫린 이 바깥쪽에 원형 자장이 형성되면서 이제 결함을 찾습니다. 자, 이 자속관통법은 여기에 이제 자속을 여기에 넣고 여 밑에서 밖에서 이제 교류 전류를 흘리면은 자속이 이제 자속선을 통해서 이제 이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재료, 철강 재료에 이렇게 이제 자속선이 생겨가지고 흠이성을 찾는 것이 자속관통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간접 접촉법이죠. 직접 접촉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축통전법은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축을 따라서 전기가 흐르면은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자장이 원형으로 생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결함을 찾는 건데, 이 축통전법으로 갈 때는 이 표면에 이렇게 축과 나란히 이렇게 결함이 있으면은 그거는 전류 방향이 이리로 가죠. 그러면 결함 방향도 이쪽으로 있으면 결함이 잘 찾아집니다. 결함 방향이 전류 방향하고 평행이라는 것은 자장 방향하고는 직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직각 통전법은 축이 이래 있는데 여기에 직각으로 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직각으로 전류를 흘릴 때는 결함도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류하고 평행이니까. 그 다음에 이 이제 직각으로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축에 따라서 이제 원형 자장이 형성됩니다. 이게 이제 직각통전법이고요. 코일법은 이렇습니다. 시험처가 있고 그 주변에 코일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선형 자장이 생깁니다. 선형 자장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 결함은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밑으로 이 시험품에 직각으로 있어야만 결함이 잘 찾아집니다. 어쨌든 자장하고 결함은 직각이 돼야 된다. 이건 이제 극간법입니다. 극간법. 시험품이 여기 있으면 N극, S극을 대면 이렇게 이제 자장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함을 찾는 것입니다. 프로드법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극간식 자화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극간식은 요크식이라고도 하는데, 극간 요크식은 휴대형, 휴대를 할 수 있어요. 휴대형 극간식 탐상장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안에 규소광판, 이 규소광판을 여러 장 겹쳐 만든 철심에 코일을 감고 이 코일에 전류 공급하여 전자석 만듭니다. 이 전자석 자극을 피금사체에 접촉시켜 전자석의 철심에서 발생하는 자속을 이용하여 결함 찾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극간법, 요크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제일 많이 쓰이는 게 1번입니다. 주로 현장이나 학교 같은 곳에 가보면은 전부 다 교류 극간식을 많이 씁니다. 물론 그 직류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교류, 직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류 전자석을 적용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직류 극간식, 직류 전자석을 이용하는 장치고, 그 다음에 그 안 내부에 영구자석을 넣어가 영구자석을 이용하는 장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간식 자화장치는 교류 극간식, 직류 극간식, 영구자석 극간식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분 적용 원칙. 이건 사실 뭐 여기서 큰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번 충분한 양의 자분 균일 상태에서 조용히 탐사한다. 잘 뿌려야 된다. 잘못하면 날리고 이러니까. 즉 유효 범위 시험면에, 그러니까 그 용접부에서 한 20mm 정도 그 안에 그 밖 20mm 정도 범위에서 이제 자분을 적용하고요. 흠 부분에 이제 흡착합니다. 이때 시험면이 자분으로 오염되지 않게 대비 좋은 자분 모양, 그러니까 뭐냐면 용접 제품이나 이런 철강 제품하고 이 자분하고 색깔이 잘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좋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시험체의 자기 특성 형성합니다. 그래서 시험체의 자기 특성, 모양, 치수, 표면 상태, 예측되는 흠 성질, 자화 방법과 시험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자분과 분산 매질 종류, 검사액 속의 자분 분산 농도 및 자분 적용법을 선정해야 한다. 자분 농도는 원칙적으로 비형광습식법에서는 등유를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형광습식법에서는 리터당 2 내지 10g, 요거는 꼭 알아야 되겠죠. 비형광에서는 리터당 2 내지 10g. 형광습식법에는 요게 작아요. 리터당 얼마가 되냐면 0.2 내지 2g.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알아두세요.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자, 연속법에서 자화 조작 중 자분 적용을 완료합니다. 자화, 그래, 전기를 계속 공급하면 자장이 막 생기잖아요. 그걸 자화라고 합니다. 자화 조작 중에 자분 적용을 다 완료해가지고 결함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 자화 조작 종료 후 분산매, 매질 흐름으로 형성된 자분 모양이 잘못하면 사라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전기를 끊어버리면 그게 또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잘 차분하게 해가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3번 잔류법은 자화 조작 종료 후 자분 적용합니다. 잔류법은 한번 전기를 공급했다가 우리 4분의 1 내지 1초라고 그랬잖아요. 탁 하면 이제 전기를 공급하면은 자장이 딱 그 강자성체 내부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위치를 꺼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기에 의해서 자장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자분을 적용합니다. 이때 자분 적용 전 다른 강자성체를 시험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험편들은 표면 결함 있는 거는 그 서로 막 포개고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표면에 막 그 상처가 나겠죠. 그럼 마침 결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강자 성체를 시험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주의사항입니다. 자, 4번 건식법에서는 자분과 시험면,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이렇게 전처리를 했을 때 습기가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적당량의 자분 조용히, 이건 진짜 잘 뿌려야 됩니다. 조용히 뿌리거나 살포를 합니다. 이때 자분 모양 형성이 쉽도록 가볍게 시험면에 진동을 가하거나 톡톡톡 가하거나 충분한 양의 자분을 적용한 후 조용한, 이게 이제 공기를 살살 뿜어내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공기의 흐름 등으로
잉여, 그 쓸데없는 데 있는 잉여 자본을 제거하며 형성된 자본 모양이 이 건식이니까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사라지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습식법에서는 시험면 전면이 검사했고 잘 접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시험체에 검사액 뿌리거나 자본이 잘 분산된 검사액 속에 시험체를 이거는 먼저 담궈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용히 꺼내어 자본을 적용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시험편 위에서 검사액 유속이 너무 빠르지 않게 한다. 그럼 흘러가 버리겠죠. 또 검사액이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적당한 검사액의 흐름이 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도 적당하다는 거. 이게 중용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적당하다는 말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어쨌든 적당한 검사액의 흐름이 생기도록 조치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되겠지요. 4번 자본 모양 관찰 후 의사지시와 의사지시는 쉽게 말하면 결함이 아닌 거고 자본 모양은 여기서는 결함입니다. 그걸 판별을 해야 됩니다. 1. 원칙적으로 자본 모양이 형성된 직후에 결함을 관찰합니다. 두 번째, 비형광 자본 적용할 경우 자본 모양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비형광일 때는 침투도 마찬가지 형광이 할 때는 밝으면 밝을수록 좋습니다. 일광 조명 아래서 500룩스 이상의 관찰면의 밝기로 관찰한다. 형광 자본 사용할 때는 자외선 조사 장치 또는 자외선 등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영어로는 블랙라이트. 이 자외선 조사 장치 사용하여 형광 자본 모양 충분히 식별 가능한 어두운 암실, 관찰면 밝기가 20룩스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이때 관찰면에서 자외선 강도는 그 38cm 높이에서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8cm, 그러니까 여기에 자외선을 비추는 높이가 시험체하고 38cm 높이에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고를 때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요런 이제 규격집에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분 모양이 나타날 경우 흠에 의한, 흠이라는 건 플로우, 결함입니다. 흠에 의한 자분 모양인지 흠이 아닌 의사 모양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당연하겠죠. 자, 그럼 흠이 아닌 의사 모양, 요거는 의사 자본 모양입니다. 요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지고 의사 모양 또는 부정 모양 또는 무관련 지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혼돈하지는 부정 모양, 의사 자본 모양, 무관련 지시 이런 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결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함이 아닌데 결함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 자본 모양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 펜 자국. 자기 펜 자국을 한자로는 뭐라고 하면 자기 필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자기 펜 자국이나 자기 필적이나 같은 말이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영어로 magnetic writing이라고 합니다. 잔류법에서 자화된 시험체가 서로 접촉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비파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 시험체가 서로 접촉하거나 또 다른 강자성체에 접촉할 때 하여튼 생긴 누설 자국으로 생긴 거예요. 어쨌든 자기 펜 자국은 이 용접시험편에는 이게 강자성체입니다. 이걸 포개해 놓으면 이렇게 마치 결함이 아닌데 결함처럼 보인다. 자기 펜 자국, 자기 필적이 보인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단면 급변 지시를 한번 봅시다. 단면이 이래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서는 꼭 진짜 결함이 아니더라도 결함처럼 보입니다. 자기 회로 단면이 급격히 변화하는 곳에 생긴 자본의 모양입니다. 볼트, 나사와 열쇠, 요철 부분 등의 자개 응집으로 나타나는 부정 자분 모양이다. 단면이 이렇게
차가 이래 나타나는 데는 딱 그 결함처럼 보입니다. 결함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류지시.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전류지시는 뭐냐, 프로드는 얼마 전에도 했지만 굴이 막돼 있죠. 거기에 전기가 굉장히 강하게 통합니다. 그걸 우리 프로드라고 하는데, 그게 솔레노이드 코일, 굵은 코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시험편에 코일이 시험편에 접촉했을 때 마치 결함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전류지시라고 합니다. 프로드에서 높은 전류 흐르는 자화 케이블이 시험면에 접촉할 때 그 부위가 국부, 부분적으로 자화되어 생긴 겁니다. 이거는 결함이 아닙니다. 전류지시. 그 다음에 자극, 전극지시. 전극지시는 뭐냐? 이것도 프로드법입니다. 전극 부분, 그게 전기가 많다고 그 부근에서 전류 밀도 높습니다. 이때 생긴 전극 접촉 부분하고 전극 주변 부분에서 마치 결함처럼 나타납니다. 이 부정 잡음 모양도 이제 전극지시인데 이것도 결함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지시를 한번 봅시다. 자극지시. 이거는 극관법, 거기 N극, S극입니다. 그게 딱 닿았을 때 자극 접촉부나 그 주변부에 마치 결함처럼 생기는 의사 잡은 모양입니다. 표면 거칠기 지시. 뭐 침투만큼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 쳐서 표면 거친 곳, 그 오목부가 있으면 그 잡은 모양이 오목부에 채워져서 생긴 잡은 모양으로 산화 스케일 같은 거, 요철, 부식에 의한 요철, 주물 표면이 우툴투툴해요. 기계 가공에 의한 바이트 자국, 이런 데는 마치 결함처럼 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표면 거칠기 지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질 경계 지시. 재질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철하고 니켈하고 붙여놨다. 그럼 그 경계는 결함이 없어도 결함처럼 보입니다. 이걸 재질 경계 지시라고 합니다. 투자율 다른 재질 금속 조직의 경계부에 생긴 잡음 모양입니다. 용접금속하고 모재의 경계 등에서 생기는 의사지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의사지시입니다. 요거는 이제 침투에는 별로 없는데 자본에는 꽤 많죠. 그죠? 5번. 자본 모양 필요에 따라 스케치, 사진, 촬영, 자기 테이프, 점착성 테이프 등으로 전사여길. 전사라는 것은 스카치 테이프 그 끈적끈적한 면 있죠. 그걸 여기에 결함에 갖다 대어 가지고 그걸 이제 떼면은 그 결함이 보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사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투명 바니시, 레크와 같은 적당한 재료를 시험면에 고정합니다. 그걸 딱 칠해놔버리면, 그냥 뿌려놔버리면 그 모양이 그대로 있다. 6번 잡음 모양에서 흠을 영어로 플로우 또는 디펙트라고 합니다. 잡음 모양에서 흠 깊이 추정은 보통 불가능합니다. 단 흠의 깊이 구할 때는 NT2의 시험법을 적용한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UT를 적용한다. UT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UT로 가능합니다. 자, 특수자본 탐상 장치라고 이제 갈수록 이게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알아두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게 또 안 나오겠습니까? 듀오백이라고 합니다. 듀오백 메서드. 이건 저 규격 기반에 이런 데는 없습니다. 듀오백법. 위상이 120도, 3상이 이제 120도씩 서로 다르게 이렇게 갑니다. 위상이 120도씩 서로 다른 삼상조류, 그러니까 위상이 120도씩 서로 다른 삼상조류, 각상 반파 정류하여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반파 정류하여서 그 정류하여서 자화전류로 만들어서 한 번 조작망 어른으로 이게 위상이 서로 다른 삼상조류가 막 가면은 이제 반파를 정리해버리면 삼상조류가 이게 이제 3개가 가잖아요. 근데 이 자화전류로 만들어가지고 1회 한 번의 조작만으로 방향이 서로 다른 자개가 시험치에 걸리게 합니다. 정류된 조류 각상 반파를
각 방향의 자화에 이용하여 연속법으로 자분 적용하여 각 방향 결함이 다른 결함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자분 탐상 시험이 듀오백법이다. 듀오백법이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탈자. 왜냐하면 항공기나 자동차, 계기 같은 데 쓰는 걸 이게 이제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비파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결함, 표면 결함이나 이런 게 없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 계기나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자기 비파계 검사를 한번 해버리면 그 안쪽에 잔류자기가 남아있어요. 잔류자기가 남아있으면 이 계기로 썼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탈자를 그런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는데 꼭 해줘야 될 때는 자기 비파계 검사를 마치는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거는 꼭 반드시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필요로 한데 해줘야 됩니다. 1번 계속하여 실시할 때 시험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서 나누어서 이렇게 할 때 앞에 했는 이제 자분탐 시험편이 큰데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앞에서 했을 때 그 앞엔 자화에 의해서 뒷부분에 두 번째 할 때 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탈자를 깨끗이 하고 두 번째 걸 하고 한 다음에 요걸 뭐라고 해놨나 전회 그래서 여기 용어로 전회 자화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땐 탈자를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체 잔류자기가 남아있으면 뒤에 또 그 기계 가공하려면 악영향을 미칩니다. 잔류자기가. 그래서 기계 가공, 잔류자기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 있을 때 이때도 뭐를 해주냐면 탈자를 해줘요. 세 번째, 잔류자기가 이제 제가 넣은 계측장치 등의 악영향, 계측장치 등의 악영향 이럴 때도 탈자를 해줘요. 시험체가 마찰 부분, 그 마찰 부분에 철분흡인하여 마모 증가시켜 이럴 때도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탈자를 또 실시합니다. 자, 6번 탈자 실시 원리 보통 시험에 쓸 때와 같은 자법으로 자개 방향을 이렇게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분 탐상이 디귿자 있으면 딱 들고 그 자분 탐상할 때는 시험지에 딱 붙여가는데 이건 안 붙이고 살짝 들고 경사지기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갈 땐 또 엎어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개 강도가 없어집니다. 자개 방향을 그래서 여기 그려놨으면 탈자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개 방향을 그대로 바꿔 자개 강도 감쇄 요것이 탈자입니다. 자개 강도는 자화할 때보다 큰 값이거나 큰 값이어야 합니다. 시험체가 포화자항 값에서 0에 가까워야 합니다. 또한 탈자의 필요에 따라 가우스미터 이런 걸 갖다 딱 대입니다. 대면 0이 되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자, 탈자 실시하는 방법. 자기 펜 자국. 자기 펜 자국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탈자하느냐. 이거는 자기 펜 자국은 탈자 후 근데 탈자 후에 여기 자기 펜은 탈자 후에 재시험을 하여 이제 완전히 적어낸다. 전류지시는 전류를 작게 하거나 잔류법으로 재시험하면 자분모양이 적어된다. 표면 거칠기 지시는 이거는 뭐 시험면을 매끈하게 하여 재시험하면 적어된다. 재질 경계 지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크로 시험이나 10배 이상의 확대경, 현미경 시험 등을 사용해야지 자분 탐상 시험은 그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그 다음에 또 특수한 자분 탐상 시험입니다. 진동 자개를 이용한 복합 자개 특수 MT법. 진동 자개를 이용한 복합 자개 특수 MT법입니다. 듀오백법 변형한 것으로 요거 변형했습니다. 듀오백 할 때는 삼상 교류를 하는데 얘는
직류자기하고 교류자기를 복합할 때 나타나는 진동자기를 응용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합입니다. 직류전기를 사용하면 직류자기가 나오죠. 교류전류를 사용하면 교류자기가 나오죠. 이걸 복합해서 나타나는 진동자기를 응용한 것입니다. 직류자기의 방향 축으로 하고 이것과 집중하는 교류자기를 가하여 직류자기와 축 방향을 중심으로 교류자기의 세기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각을 갖는 복합계가 형성됩니다. 직류전자석에 의한 극관법과 교류에 의한 축통전법을 함께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직류전자석 극관법, 교류에 의한 축통전법 함께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기. 초음파 탐상시험에서 보통 10mm 이상 초음파 빔보다 큰 결함 크기의 측정에 적합한 초음파 기법은 여기요 펄스 반사 높이가 작게 나왔을 때 뭐라 하냐면 거기에 있습니다. 6대11 있죠. 6대11 드랍 기법을 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이걸 이론은 고사하고 실기도 안 해봤는데 6대11 하니까 요걸 그냥 알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6대11 드랍 기법을 쓴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6대11. 요거 이제 크기, 높이, 이제 6대11 낮췄다 하면 높이가 반으로 줄어들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계측기. 시험체 자기 특성, 자화 정도, 탈자 정도 조사를 위해 자속, 자계 필수적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보통서에는 자기계측기는 자속계, 테슬라미터, 포켓용 자장계, 자기 컴퍼스 나침판, 가우스미터, 교류 자속계 등이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자, 자속계는 검출 코일 속을 관통하는 직류 자속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이 자속계입니다. 테슬라미터는 홀 소재라 일컫는 여기서 홀 소재는 홀 효과를 이용하는 강자성 반도체입니다. 강자성 반도체, 게르마늄, 인디움, 안티몬의 재료로 제조된 얇고 작은 평판형의 자기소자를 이용하여 부분적인 공간 자기세기, 누설자성 밀도를 측정한다. 이 계측기는 공간조류와 직류양 자체를 측정할 수 있고 가장 높은 감도 한계는 0.01 밀리 테슬라 정도이다. 이런 정도를 알아도 이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포켓용 자장계. 코일을 감은 철심을 시험체 누설자기 발생부인 자극부에 접촉시켜서 잔류자기인자 자극 극성 판별을 합니다. 일명 포켓용 자기 검출기라고 합니다. 이건 동그란 게 있습니다. 가우스미터, 홀 소자와 강자성 반도체를 만들어진 얇고 작은 평판 모양입니다. 자기 검출기로 국부적인, 부분적인 공간 자기의 잔류자성률도 측정하며 측정 범위는 10G, 1mT 테슬라이다. 자기 컴퍼스는 여러분 잘 알죠. 자구 남북 방향 지시함으로 자침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컴퍼스 누설 발생부에 넣으면은 공간 자기 잔류자성 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는 사실 전자 같은 걸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이론이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요 빨간 거 해놨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화 방법이 앞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프로드법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솔레노이드 코일이죠. 굉장히 굵습니다. 전기가 많이 통합니다. 여기에 프로드법이고. 자, 자속 관통법은 I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자속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전류를 감아가지고 자속이 흘러가면서 결함 찾는 거고. 전류 관통법은 중간에 전선을 넣어가지고, 전류를 공급해가지고 자장이 생기는 거로 검사하는 거. B고. 그 다음에 축통전법은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 N극 여기 이제 전류가 이제 여기 이제 코일을 감아가지고 여기 이제 전류를 공급해서 자력선이 생기는 것으로 검사하는 축통전법 2A입니다.
그 다음 직각통전법은 ER입니다. 축이 이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직각으로 전류를 공급해 가지고 결함을 찾는 것이 직각통전. 여기에 이제 극관법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 아까 있었죠. 전자석은 Ac법하고 DC법, 영구자석 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손잡이가 손을 안에 넣어서 잡으면 됩니다.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게 극관법이고 요게 코일법입니다. 또 코일법 위에는 없죠. 코일을 감아 가지고 검사하는 게 코일법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일일신, 우일신 하는 마음으로 이왕이면은 자기 비파게 공부를 하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수고했습니다.